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정주간보센터 센터장 강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송정주간보센터를 설립하게 된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누가 사회복지사 엄마와 또 사회복지사 아들 그리고 사회복지 공부 중인 딸 이렇게 셋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저는 서울 한남동 용산 노인복지관과 효창 데이케어 센터에서 실무를 익혀왔고 노인에 대한 생각과 또 친정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 요양원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를 빨리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어디서? 먼저 의왕에 있는 70평 규모의 상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시설 설치를 위해서 여러 업체와 상담 중인 그 시점에 갑작스러운 주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네 상가가 오래전부터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65평을 또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다.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노이자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그 합당한 그 조건이 되어야 됐는데,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허가를 못 받을 경우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에 그 대표님이 오셔서 직원과 함께 그 시설을 돌아본 즉, 장애인 램프를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계약을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고 저는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다리에 힘도 빠지고 그래서 일단은 군포 쪽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반월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월에 가서 노이자 시설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휠체어나 또 어르신들이 올라가려면 턱이 있으면 계단이 있거나 하면은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됐고 노이자 시설의 허가는 너무나도 까다로웠습니다. 그게 찾다가 반월 개천변에 반월역 주변 개천변인데 대형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피아노 학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 학원은 55평이었고 그러나 그곳을 알아본즉 기절할 만큼 권리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야 했고 또 55평이면 어르신 정원이 25분 미만이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때부터 너무나도 실망이 되어서 어디를 가야 될까?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또다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터덜터덜 이제 걸어서 차에 가서 운전을 하면서 대하미 쪽을 향해서 오고 있었는데 과거에 친정어머니가 계시던 요양원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회전만 하면 바로 그 요양원이어서 제가 핸들을 틀어서 그곳에 와봤더니 그곳은 전원형 주택처럼 되어 있는 근린생활에 1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도 있었고요. 나무도 있었고 제가 일단 1층을 가서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 마당에 청소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도 안 되나 보다. 청소업체가 여기를 다 쓰나? 그래도 발길을 돌릴까 하다가 한번 다시 상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들여다보니 거기 마침 상가가 비어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나 하다가 2층에 보니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원에게 들어가서 물어보았죠. 여기 이 1층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사장님을 뵐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장님과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여기로 연락을 해보세요. 하길래 저는 그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2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마당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주간보 센터를 하게 된다면 일송정이라는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있고 저 밑에 정자 밑에 벤치나 아니면은 정자 하나만 갖다 놓으면은 일송정이 되겠구나 싶어서 뒤에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뒤에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이 뭘까 하고 알아본즉 그곳이 바로 송정지구 아파트를 조성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날아갈 듯이 뛰는 듯이 기뻤지만, 그러나 아직 주인과의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발길을 돌렸습니다. 또 무엇을 친정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된 도리로 너무 안타까웠고, 또 리서치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딸이 결혼과 함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여서 마침 상태로 임신이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저는 아들은 사회복지사를 이미 획득했고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인터넷 강의로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세 명이 합치면 안 될 것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무엇보다도 자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까? 대출을 받아볼까 생각했지만 저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12년 전에 천국으로 보내고 난 후 생명보험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출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전세를 빼서 그 돈으로 주간보센터를 차려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이라 아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아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4천만 원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왜? 노인의 증가가 이미 시작되었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내가 만약 센터장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결심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피 끓는 결심을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 또 개인적으로 딸의 일자리와 아들의 일자리, 또 저의 일자리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또 치매 부모를 둔 보호자들이 너무나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결론은 아들, 딸, 엄마가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고 사회복지사를 획득하고 2016년 11월 17일부터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계약이 2016년 11월 30일에 계약이 취득되었고 17년 3월 4일에 군포시 군포로 34-50 대암이동에 있는 송정 주간보호센터라는 재가기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조리원은 딸이었고요. 요양보호사는 저였고 사회복지사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시설장이었고 간호조무사 한 분과 운전원 한 분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채용되어 저희 5명이 송정주간보호센터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사회복지 쪽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얘기를 듣고 송정주간보호센터는 이후로도 계속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이렇게 저는 서툴지만 처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달라지겠고 점점 성장할 것이고 점점 여러분 곁에서 사회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그러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